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조혈모세포은행 서포터즈의 부단장을 맡고 있는 홍화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조혈모세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예, 끝까지 잘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일단 우선 그 조혈모세포라는 게 뭔지 되게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평소에 못 들어보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조혈모세포라는 게 이게 뭐냐? 우리 뼈 안에 이제 골수라고 있잖아요. 왜 감자탕 먹을 때 이렇게 뼈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게 골수거든요. 그 골수에서 이제 피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피를 만드는, 말하자면 이게 성체 주기세포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피를 만드는 이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이 피라기보다는 이 혈구를 만드는 건데, 왜냐면 그 피는 혈장하고 이제 혈구하고 이제 합쳐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얘가 혈장을 만들진 않고 그 혈구들, 그러니까 혈구라고 하면 이 적혈구, 그리고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 이 세 가지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세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엄밀하게 말하면 피를 만드는 거 아니고 혈구를 만드는 거긴 한데, 일단 피를 만드는 세포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이 저혈모 세포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피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죽겠죠? 예, 그러니까 이 저혈모 세포에 문제가 생기는 게, 흔히들 말하는 혈액암, 아니면 백혈병 이런 게 이제 이 저혈모 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나타나는 그런 질병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세포다. 요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예, 그러면은 이 조혈모세포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하느냐? 병원에 가면 일단 항암제나 이런 걸로 이제 내과적인 치료를 먼저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치가 되면 참 좋은 거고, 이렇게 완치가 됐죠. 그래서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반드시 이제 완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암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인간이 암을 정복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슬퍼하고 있죠. 그래서 완치가 못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제 희망이 없나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희망이 있느냐? 이렇게 방사선을, 이렇게 이 암세포, 그러니까 이 조혈모세포에 지금 병이 들었는데, 병든 조혈모세포에다가 요거를 이제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방사선 치료를 해서. 그럼 안에 이게 그 암에 걸린 이 조혈모세포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다 죽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 이 암세포를 죽여버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조혈모세포 중요한데 어떡하냐? 다른 사람의 이 조혈모세포를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식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인데, 근데 이게 그냥 이게 똑같은 조혈모세포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이제 HLA라는 게 맞아야 돼요. HLA라는 게 뭐냐? 이게 HLA라는 거는 휴먼 류코사이트 안티젠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게 직역을 하면은 사람, 그리고 류코사이트는 백혈구란 뜻이고요. 안티젠은 이게 항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사람, 백혈구, 항원 이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조직 적합성 항원이라는 말로 주로 불린다고 해요. 그래서 라고 하는데, 이 모든 조직세포들, 그 외에도 혈구에 있는 백혈구, 아니면은 혈소판 이런 거에 이제 표면에 붙어 있어요. 조혈모세포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이게 있으면은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유전자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른 거고, 그래서 요게 다르면 이제 이식을 못 해요. 왜냐면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이게 서로 막 싸워요. 이게 말하자면 다른 항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몸에서 다른 이물질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치를 안 하면은 이제 이식이 불가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숙한 적혈구에 이제 없어서 수혈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미성숙한 적혈구에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 미성숙한 적혈구는 수혈할 일도 없겠지만은 수혈한다고 하면 이게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날 텐데, 이게 성숙하게 되면 이제 적혈구는 이제 핵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져요.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요게 없어서 이제 란트슈타이너가 발견한 AB5식 혈액형이랑 그거랑 이제 또 RH형이라고 해야죠. 그것만 이제 맞추면 거의 이제 수혈이 되거든요. 조직 적합성 항원 이건 없는 거니까. 그건 상식으로 알아주시면 되고, 또 장기 이식은 이것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장기 이식 힘든 것도 그거예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게, 우리 몸 기본적으로 자기 게 아닌 거는 이제 다 이물질로 받아들이니까 이제 다
우리 면역체에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몸이나 뭐 아니면 다른 장기 같은 게 이렇게 붙으면은 이 HLA가 다르다 보니까 다른 사람 걸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면역 억제제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기 이식 받으신 분들은 다 이제 면역 억제제를 복용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뭐 그 뭐냐 동계 이식이라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나 아니면 뭐 자가 이식을 한 경우엔 또 꼭 그렇진 않은데 보통은 이제 요게 달라서 이제 면역 억제제를 주로 복용을 하시는 거고 예 근데 하여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HLA가 다르면 이제 이식하기가 힘들다 그것만 이제 아시면 돼요. 근데 이 HLA라는 게 부모와 이제 일치할 확률은 5%밖에 안 되고 그리고 형제 자매끼리 일치할 확률은 25%밖에 안 돼요. 이것도 이제 왜 그런지 이제 그 이유가 다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제가 드릴 거고 여기서는 이제 길게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혈연 관계가 없는 타인과 일치할 확률은 2만 분의 1이에요. 굉장히 적죠. 왜냐면은 2만 분의 1이라는 거는 2만 명 중에서 한 명이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적은 거죠. 그래서 가족끼리 일치하면 정말 좋겠는데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마지막 희망은 이제 이 HLA라는 게 맞는 사람이 나와서 이걸 기증을 해주는 밖에 없어요. 이게 유일한 살 길인 거고 그것만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기다리는 분들이 아직 이제 저희 나라에 아니 우리나라에 이제 되게 많은데 그걸 위해서 이제 저희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전데요. 예, 지금 이렇게 다 막 이렇게 눈 크게 뜨고 계시는데 저 혼자 이렇게 단축구멍 같은 이런 눈으로 있는데요. 예. 예, 이것도 이렇게 한번 넣어봤는데, 다 이렇게, 사실 이거 할 때, 사실 저는 막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뭐 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알려주나 보다 하고 이렇게 편차를 이렇게 패딩을 입고 왔는데 다 막 정장을 입고 오셔서, 예, 그냥 재미로 넣어봤고요. 예, 하여튼 여기서 눈이 작죠.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아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따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희는 그 한국 조혈모 세포은행 협회라는 데예요. 그래서 코리아 메로 도너 프로그램이라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KMDP라고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저희가 뭘 하느냐? 일단은 이렇게 그 뭐냐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대중을 상대로 이제 홍보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그 기증 서약이라는 걸 받아요. 기증 서약이라는 거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은 기증을 하겠다고 이제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피를 한 3cc 정도 뽑아요. 3cc면 되게 적죠. 왜냐면 헌혈을 할 때는 뭐 남성 기준으로 한 400cc 정도를 뽑는데 3cc면 뭐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양을 뽑아요. 그래서 이 정도를 뽑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그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를 해서 이분의 그 HLA 항원이 어떤가를 이제 분석을 하고 그거를 저희 그 저혈모세포은행 협회의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0번은 뭐 누가 이런 그 HLA 항원을 가지고 있고 뭐 2번은 뭐 누가 어떤 HLA 항원을 이거 쭉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해요. 그래서 이걸 모아서 어떻게 하느냐? 그 이제 아까 2만 분의 1 골 기다리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이랑 그 조직 적합성 항원이 일치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협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저희 그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이 환자분의 이 HLA 항원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돌려서 이게 일치하는 분이 있는지를 이제 이걸 보는 거거든요. 일치를 한다고 하면은 그분한테 이제 연락이 가요. 그래서 이제 이러이러해서 이제 혈액암 환자분이 왔는데 이 HLA 형원이 그 뭐냐 귀하와랑 이제 귀하와 이 그 환자가 이게 맞는다. 그래서 만약에 기증자분께서 그때 기증서약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본인의 그 뭐냐 조혈모 세포를 기증을 해주시면은 이 환자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가거든요. 만약에 오케이를 해주시면은 이제 그 환자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증을 할 수 있는데 예,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기증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기증하냐 이게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말초 혈에서 조혈모 세포를 기증하는 이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골수 기증을 하는 건데 이 골수 기증은 사실 옛날엔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한 60년대, 70년대 이때는 이렇게 이걸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건 많이 안 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여기를 천자를 해서 그래서 이걸 뽑는 건데 이거는 전신 마취가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아프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부작용도 있고 하는 편이라서 요즘은 이렇게 안 하고요.
요즘 하는 건 요 기증법원, 이 말초열 조혈모세포 기증하는 방법을 이제 요즘 많이 하세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이제 입원을 하시겠죠. 입원을 하신 다음에 과립구 직락 촉진 인자라는 걸 이제 그 주사를 맞게 되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골수에서 원래는 이 조혈모 세포는 이게 이 말초열로 이제 돌아다니는 게 아닌데 이게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피 속으로 돌아다니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돌아다니게 됐다. 그러면은 이걸 주사로 뽑아서 이게 헌혈하듯이 이제 주사를 뽑아서 그걸 이제 조혈모 세포는 선택적으로 이제 걸러내서 그걸 잘 배양을 해서 이제 그 환자분한테 이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간혹 가다가 요거를 그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 골수기증은 왜냐면 전신마취하려면 최소한 이제 그 뽑는 동안에 어떤 뭐 공포감이나 이런 거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요 방법을 한다. 뭐 그러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제 입원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근데 입원을 하실 때는 다 이제 저희가 그 뭐 회사 다니고 계시면 회사 이제 뭐 병결 이제 처리해달라고 좀 이렇게 공문 같은 걸 보내드리고 있고 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겠고 예 아무튼 예, 그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생명을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기증사역을 할 수 있나 그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이미지 출처인데요. 근데 이렇게 이미지를 많이 예,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밝히겠고요. 예, 그럼 이상으로 첫 번째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예, 저 조혈모세포은행협회의 부단장 홍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